안녕하세요. 코드 한 줄을 시작한 MS 파워 오토메이트 위드 챗GPT의 저자 김성준입니다. 자, 2장 기초 다지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2장에서는 변수, 문법, 그리고 흐름 디버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기존에 있던 우리 코드 기반의 프로그램 랭귀지에서도 이런 변수와 문법, 흐름은 디버깅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근데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과 같은 노코드 솔루션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문법들이 전부 다 드래그 앤 드랍으로 서로 연결하기 때문에 코드를 입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쉽게 여러분들의 로직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변수는 간단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임시로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고 있는 임시 저장 공간이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값을 입력하면 해당하는 값을 저장하거나 또는 해당하는 값을 변경하거나 결과를 출력할 때 사용하는 게 변수입니다. 자, 계산기에 여러분들이 값을 입력하면 첫 번째 1을 입력하면 이 1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3을 입력하면 3을 입력하는 변수 필요합니다. 그러면 계산기 결과 1 더하기 3을 했으면 4라는 값을 저장할 변수가 필요한 거죠. 자, 이렇게 인풋에 입력받는 변수, 그리고 처리한 결과를 저장하는 결과 변수, 이런 것들이 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변수는 자기 자신에게 또 다른 값을 계산해서 자기 자신에게도 값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변수는 숫자, 그다음에 문자, 날짜 세 가지가 주로 사용이 되고, 자, 불 변수는 참과 거짓입니다. 패드에서는 true, false고, 그다음에 목록 변수, 자, 이렇게 여러 개의 행을 가지고 있는 변수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테이블은 엑셀의 행과 열로 구조가 되어 있죠. 이렇게 테이블 구조가 되어 있는 걸 데이터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 테이블에 각행 있죠. 각행을 데이터 행에 담게 됩니다. 자, 데이터 행을 레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책에는 이렇게 대문자로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레코드는 중괄호 기호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 패드에서 이렇게 대괄호 사용하는 것은 목록입니다. 예, 목록 변수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패드에는 그 중괄호 표시를 해서 이렇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제가 대문자로 이렇게 표현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파워 앱스로 가게 되면 이제 이런 데이터 행, 레코드는 중괄호 변수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럼 변수를 학습하기 위해서 흐름을 하나 새로 만들고, 자, 왼쪽에 보면 변수 메뉴가 보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변수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변수에서 밑에 내려가면 변수 설정 있죠. 이걸 가져옵니다. 자, 기본적으로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은 U바 이렇게 해서 첫째 자리가 대문자, 그 다음에 다른 단어가 시작될 때 V, 이렇게 각각의 단어의 경계선을 의미하는 걸 대문자로 쓰는 걸 파스컬 표기법이라고 합니다. 자, 뭐 이런 거 사실 여러분들이 IT 개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뉴바 이렇게 하지 말고 변수 첫 번째니까 variable 1 이렇게 주고, 값을 저는 5 이렇게 한번 줘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변수에 5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변수 두 번째는, 자, 두 번째 변수라 해서 1을 주고 숫자를 3을 줬습니다. 자, 그럼 더하기 한번 해볼까요? 다시 변수 설정을 가서, 자, 결과니까 뭐 이렇게 이름을 result variable. 자, 변수를 우리가 정의할 때 중간에 이렇게 언더바 기호를 사용하게 되면 변수의 의미를 짐작하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변수를 더하기 할 때는, 자, variable 1, 자, 이렇게 패드는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의 약자입니다. 패드에서는 변수를 정의할 때 이렇게 백분율 기호 안에서 사용합니다. 그러면 더하기 빼기 같은 연산자는 백분율 기호를 사용한 채로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자, 5 더하기 3은 8이 들어오는 걸 우리가 예상하는데, 결과는 이렇게 문자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텍스트 값이죠. 이게 문자 변수라는 겁니다. 자, variable 1은 숫자죠. 숫자를 연결했는데 왜 문자가 됐냐면, 자, 이런 수식은 백분율 기호 안에서
실행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빼주고 실행을 하게 되면 이번에는 8이 들어가죠. 자, 이런 변수는 자, 다시 변수 설정을 복사해서 컨트롤 C에서 붙여넣기 하고 자, 본인의 값에 다시 본인의 값에 더하기를 또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곱하기 2를 해볼까요? 네, 그렇게 본인한테 곱하기 2한 결과를 본인한테 저장하는 겁니다. 자, 뒤에서 디버깅이 나오는데 지금 디버깅 먼저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RP의 흐름을 만들 때는 지금은 굉장히 간단하지만 로직이 복잡해지면 이 라인 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이 값이 어떤 값을 가지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res bar라는 변수의 값이 뭐가 저장되는지 확인하려면 여기 앞에 이렇게 찍으면 빨간색이 생깁니다. 이게 중단점이에요. 자, 우리가 실행을 하게 되면 이 중단점에 스탑하게 됩니다. 자, 스탑했죠? 그러면 지금 res bar의 값이 들어오지 않았죠? 자, 다음 단계 실행하려면 해당하는 다음 단계 실행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그 결과 지금 바1 더하기 바2는 8이 되었죠. 자, 이런 게 디버깅이에요. 자, 또 내가 필요한 중간중간에 찍으면 디버깅이 생성이 됩니다. 지우고 싶으면 다시 클릭하면 지워집니다. 자, 이번에 res 바에는 값이 본인한테 곱하기 2니까 뭐가 저장되겠습니까? 16이 저장되겠죠. 그렇게 다음 단계 실행하게 되면 16이 저장되죠. 예, 그래서 변수는 이런 거예요. 값을 임시로 저장하는 공간이고 본인의 값을 변경해서 다시 저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RPA라든지 코드 기반의 프로그램 랭귀지에서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의 기능을 하려면 사용자한테 값을 입력받아서 그리고 계산을 하고 그 다음 결과를 출력을 해야 되는 3단계가 필요하죠. 인풋, 프로세싱, 아웃풋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런 RPA는 사용자한테 값을 입력받을 때 왼쪽 메뉴에 메시지 상자에서 값을 입력받아요. 네, 메시지 표시, 화면에 표시하는 겁니다. 자, 입력 대화 표시가 있죠. 이걸 맨 앞에 당겨서 사용자한테 값을 입력받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숫자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사용자가 값을 입력하겠죠. 그 값이 여기 유저 인풋이라는 변수에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인풋 값도 이렇게 변수명은 패드가 디폴트로 지정한 이런 이름을 우리가 바꿀 수가 있어요. 나는 그냥 첫 번째 사용자 인풋 값이라서 그냥 인풋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사용자가 입력했던 값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전에 곱하기 2 했던 거 이거 삭제를 하고요. 여기에 디버깅 걸어서 실행을 해보면 자, 팝업이 이렇게 뜨죠. 여기에 제가 7을 입력을 한번 해보면 자, 유저 인풋의 값이 들어왔죠. 인풋 1의 값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지금 텍스트죠. 자, 텍스트는 숫자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텍스트를 숫자로 바꾸려면 왼쪽 메뉴에 가서 텍스트의 메뉴를 열어서 텍스트를 숫자로 변한 메뉴가 있죠. 이걸 당겨서 자, 방금 사용자가 입력했던 텍스트의 값을 숫자 자, 변수 이름 바꿔도 되겠죠. 텍스트 에즈 넘버 저는 그냥 원래 이름 제 걸 쓰겠습니다. 인풋 1을 자, 이거 선택하게 되면 변수 선택할 수 있어요. 예, 원래 내가 만들었던 인풋 1을 그대로 쓰겠다면 텍스트를 숫자로 변환해서 여기 저장합니다. 이렇게 됐죠. 자, 다시 한번 여기 디버깅 걸어서 실행해 보면 7 다시 입력하고 자, input 1에 값이 7이 들어왔는데 텍스트 변수 타입이 텍스트죠. 자, 그리고 다음 눌러서 텍스트가 숫자로 변환되게 되면 input 1이 이제 숫자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숫자로 바꿨다는 것은 우리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같은 연산을 실행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중지를 하고 자, 첫 번째 bar1 이런 거 다 빼고요. 예, bar1 바도 빼고 자, 지금 이렇게 에러가 발생한 거 밑에 보시죠. 예, 매개 변수 값이 베리언트 1 변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이렇게 더하기를 넣었는데 여기 변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워버리고 자, 사용자가 입력했던 input 1 값에 곱하기
뭐 2를 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값에 곱하기 2를 해서 여기다 저장한다는 거죠. 이제 에러가 없어지겠죠. 자, 이제 실행해 보면 자, 5를 입력하면 곱하기 2에서 res 바에 10이 저장되겠죠. 자, 그럼 사용자한테 결과값을 보여줘야 되겠죠. 결과값은 다시 메시지 상자에 가서 메시지 표시로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결과. 자, 이렇게 해서 표시할 메시지는 자, 이렇게 생긴 X 아이콘이 변수를 선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res 바 결과값을 보여주는 거죠. 선택을 하고 저장을 하게 되면 사용자 결과값을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계산해서 결과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다시 이번엔 8을 입력해서 OK 누르면 곱하기 2에서 결과값을 자, 이렇게 16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죠. 자, 우리가 흐름을 실행할 때 이렇게 흐름 디자이너에서 흐름을 개발하면서 테스트할 수도 있지만 자, 흐름 중앙 콘솔이죠. 예. 중앙 콘솔에서 이렇게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개발하면서 실행을 하게 되면 자, 밑에 보면 실행 지연이 있죠. 이게 각 단계별로 100m초가 지연이 되면서 실행되기 때문에 여기서 실행하게 되면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은 있어요. 자, 이거 1로 바꾸게 되면 100배 빨라지겠죠. 자, 이렇게 좀 빠른 테스트를 원할 때는 여기서 실행을 하는 거고 실제 우리가 개발이 완료됐으면 흐름을 저장한 후에 여기서 실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속도가 굉장히 더 빨리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게 추가 작업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바탕 화면에 바로 가기 만들기 가능합니다. 자, 이것은 M365 라이센스가 있어야 돼요. 복사본 만들어서 이름을 변경하거나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 되고 자, 그냥 나는 무료로 쓰고 계시면 무료로 쓰고 있으면 이러한 흐름을 공유가 안 된다고 했죠. 그러면 자, 흐름을 열어서 전체 선택을 하고 복사를 해서 노트패드 같은 데서 붙여넣기 해서 이거를 저장해서 이 텍스트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 사람이 이 텍스트 파일을 그냥 그대로 복사를 해서 자, 예를 들면 지웠다고 합시다. 다시 제가 복사했던 걸 붙여넣기 하면 동일한 작업들이 붙여넣기 됩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공유하셔도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텍스트 타입의 변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변수를 하나 더 추가해서 이름을 바꿔도 되고 그냥 그대로 사용해도 됩니다. ABC 이렇게 소문자로 제가 입력을 했어요. 자, 그러면 나는 대문자로 출력을 하고 싶어요. 이 ABC 소문자를 대문자로 출력하려면 자, 메시지 상자의 메시지 표시를 가지고 와서 자, 표시할 메시지에 변수를 선택하려고 자, 뉴바를 선택을 하게 되면 그냥 소문자 ABC가 나오죠. 제가 이렇게 화살표를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에 자, to upper가 있습니다. 대문자로 변환해서 출력하겠다 이 말입니다. 또는 나는 문자의 길이를 출력하겠다면 length 이거 선택하면 돼요. 자, 그래서 우선 대문자 출력하려면 자, to upper 있죠? to upper 선택을 해서 이렇게 나오죠. 저장을 하고 실행하게 되면 대문자 ABC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각각의 변수에 해당하는 좀 더 세부적인 속성들이 있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난 변수를 하나 더 만들어서 대문자 변수 값은 따로 저장하고 싶어요. 그러면 뭐 뉴바2에다가 뉴바에 뭐 대문자를 따로 저장하거나 또는 나는 랭스를 저장하고 싶다고 하게 되면 랭스를 선택하게 되면 뉴바2에는 길이가 저장되겠죠. 여기 디버깅 걸어서 실행해 보면 자, 뉴바2는 길이 랭스 3이 저장됐죠. ABC 세 자리니까. 자, 숫자니까 3 숫자 값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각각 변수의 세부적인 속성들을 더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다가 해당하는 변수의 세부 속성들을 열어서 직접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텍스트 문자열에서 어떤 기준으로 값을 잘라서 해당하는 값을 가져오는 걸 한번 실습해 보려고 합니다. 자, 새로운 변수를 하나 추가하셔가지고 이렇게 공백 값을 준 상태에서 a, b, c, d 자, 이렇게 입력했어요. 이건 그냥 공백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변수에서 b라는 값을 가져오고 싶어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어요.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자, 텍스트 메뉴에 보면 텍스트 나누기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 기능들은 책을 좀 참고하시고요. 텍스트 나누기를 가지고 와서 자, 분할할 텍스트에는 자, 유바 변수를 선택을 하고 자, 구분 기호는 표준입니다. 자, 공백, 표준, 뭐 탭, 세 줄 이런 게 있죠. 자, 공백 기준으로 공백이 한 개씩 제가 넣었기 때문에 한 개, 두 개 넣으시면 두 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저장하게 되면 여기 변수의 값이 저장이 됩니다. 자, 구분 기호 유형에는 표준도 있고 사용자 지정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뭐 이런 대시 문자를 기준으로 자르고 싶다. 뭐 이렇게 넣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우선 표준으로 해서 공백 기준으로 자르면 자, ABCD 값이 이렇게 잘라서 공백 기준으로 ABCD 값을 잘라서 이렇게 저장합니다. 자, 이렇게 어떤 데이터를 여러 개의 행을 가지는 구조죠. 이거는 그냥 엑셀 파일에서 하나의 행의 값이 ABCD 이렇게 1번 행 A, B, C, D 이렇게 있다는 동일합니다. 엑셀입니다. 네. 자, 그런데 패드에서는 각각의 행의 순번을 0부터 시작합니다. 인덱스가 엑셀은 1부터 시작하죠. 0, 1, 2, 3. 그러면 제가 이 B 값을 출력하려면 이 목록 변수에 인덱스 1 요거 사용하면 되겠죠. 자, 그 방식이 자, 변수를 하나 추가해서 변수 선택하고 텍스트 리스트에 뭐죠? 예. 자, 순번 사용할 때는 이렇게 대괄호 씁니다. 0은 첫 번째였죠. 1은 아까 전에 B가 가지고 있던 두 번째 값입니다. 자, 다시 실행해 보면 유바2의 값이 지금 B가 들어왔죠. 예. 자, 이렇게 목록 값은 여러 개의 값을 행으로 가지는 변수 타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고 합시다. 자, 목록의 값이 뭐 1000건 있어요. 근데 이 1000건의 값을 전부 다 화면에 출력하거나 또는 개별로 뭐 메일을 보내거나 이런 작업이 있으면 반복이죠. 정해진 규칙이 있는데 반복적으로 1000건 이상 하려면 사람이 하려면 1000번 하려면 정말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겠죠. 자, 이런 작업들을 반복하는 게 패드 RPA는 기본으로 제공이 됩니다. 자, 그래서 반복을 넣어서 자, 시작값이 뭐죠? 아까 텍스트 리스트 목록 변수는 순번이 0부터 시작하니까 0부터 끝이 뭐였죠? 3 증가는 1씩 해서 이렇게 반복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첫 번째 인덱스를 반복할 때는 여기 루프 인덱스라는 변수에 0이 들어가요. 두 번째는 1이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이 루프 인덱스의 값도 너무 기니까 그냥 저는 IDX 이렇게 바꿨습니다. 네. 그리고 저장하게 되면 이게 반복 쭉쭉쭉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추가했던 3번에 있던 변수 설정 값을 자, 반복 안에 넣어서 자, 이렇게 하게 되면 텍스트 리스트가 1번이죠. 계속 B만 들어오겠죠.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디버깅 걸고 실행해보면 유바2의 값이 계속 1만 들어옵니다. 자, B죠? 네. 계속 1이니까, 그죠? 또 실행 끝까지 해보면 계속 B죠? 네. 자, 그래서 자, 목록 변수에 있는 값을 A, B, C, D 1000개면 A, B, C, D, E, F, G 하나씩 값을 할당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에 1 대신에 아까 전에 반복에 있던 인덱스 있었죠. 이걸 넣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분율 기호 안에는 또다시 백분율 기호를 넣을 수가 없어요. 백분율 기호 안에 변수 넣을 때는 그냥 이렇게 이름만 기술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하게 되면 첫 번째 반복의 인덱스는 0이죠. 0이기 때문에 뉴바2에는 값이 A가 들어왔죠. 왜냐하면 자, 목록 변수의 순번이 0부터 시작하죠. 0의 순번의 값은 A이고 그 다음은 B죠. 네. 자, 인덱스가 1이 될 겁니다. 네, 끝까지 실행하면 1이죠. B가 들어왔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반복을 합니다. 자, 지금 디버깅을 건 상태에서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단계 하나씩 실행을 하는 거고요. 이건 끝까지 간다는 겁니다. 끝까지 가는데 반복이기 때문에 반복에서 걸린 겁니다. 디버깅에. 네, 그리고
이걸 누르면 정지합니다. 자, 한 가지 더 해보겠습니다. 자, 텍스트 리스트에 지금 값이 3개죠. 자, 그런데 이걸 갖다가 제가 1000개라고 가정했는데 이거는 우리 엑셀 파일의 값을 읽었을 때 이게 1000개가 될지 뭐 10,000개가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텍스트 리스트에 가지고 있는 세부 속성적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죠. 예. 그래서 변수 설정을 우리가 가지고 가서 뉴바3라는 변수가 자동 만들어졌고, 자, 텍스트 리스트 변수를 클릭을 해서 보니까 카운트가 있네요. 네, 카운트를 선택해 보니까 뒤에 게 필요 없어서 그냥 여기서 디버깅 걸었습니다. 네, 실행해 보니까 텍스트 리스트 카운트 결과값은 유바3에 4가 들어왔죠. 4건이 있다는 말입니다. 즉 그러면 우리가 반복 사용할 때 여기에 끝은 3이 아니라 텍스트 리스트 카운트 값에 마이너스 1을 해주면 3이죠. 이게 4라는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는 우리가 아까 변수를 하나 만들었으니까 유바 3에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예, 그거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건수를 모를 때는 우리가 이런 변수에 있는 속성들을 활용해서 그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을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RP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또 날짜입니다. 그래서 날짜는 주로 자, 왼쪽 메뉴에서 자, 날짜 시간이 있어요. 현재 날짜 및 시간 가져오기. 자, 이거를 사용하게 되면 현재 시간을 가져옵니다. 자, 실행하게 되면 current date time이라는 변수에 지금 이렇게 가져왔죠. 네. 2월 13일 12시 56분 58초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어떤 시스템의 값을 입력할 때는 주로 뭐 결산할 때는 이번 달에 1일부터 말일까지 뭐 이런 걸 많이 사용하죠. 예, 그런 로직을 가져오는 건 여러분 책을 좀 참고하시고, 자, 현재 날짜에 하루 더 하고 싶다고 하게 되면 뭐 날짜 시간의 추가 뭐 이런 걸 하면 돼요. 자, 날짜 시간 추가해서 자, 2월 13일이 아니라 어제 날짜를 한번 구하려면 current date time에 추가를 마이너스 1 그리고 시간 단위는 1 이렇게 하게 되면 됩니다. 결과가 result date에 들어옵니다. 나는 그냥 원래 있던 내 날짜에 하고 싶으면 그냥 넣어주면 된다고 했죠. 네. 자, 실행하게 되면 result date라는 변수에 2월 10일 어제 날짜 가져오죠. 네. 이런 식으로 날짜 시간은 계산하게 됩니다. 자, 날짜 시간의 추가는 자, 시간 단위는 1, 개월, 년, 시간, 분 이런 것들 다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날짜는 날짜 타입이라는 게 이렇게 있죠. 보면 날짜 시간이죠. 자, 그런데 자, 이 날짜를 계산을 해서 우리가 기업에서 사용하는 ERP 시스템 같은 데 입력할 때는 이렇게 입력이 되는 게 아니라 날짜를 텍스트로 좀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 가서 여기 보면 자, 텍스트로 날짜 시간 변환 있죠. 이 메뉴를 가지고 와서 자, result date 저 날짜를 타입을 자, 표준으로 간단한 날짜 이렇게 바꾸겠다. 그러면 formatted date time 여기에 값이 저장됩니다. 자, 이건 우리가 바꿀 수 있죠. 그냥 두고 실행해 보면 자, formatted date time이 표준으로 이렇게 텍스트로 바꾼 겁니다. 자, 그러면 나는 사용자 지정을 해서 난 점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표준이 아니라 나는 사용자 지정으로 하고 y는 이어입니다. 이어의 약자고 mm.td 이렇게 하게 되면 대문자 m은 month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월, d는 day입니다. 그러면 포맷이 이렇게 나옵니다. 방금 전에는 표준은 이렇게 대시였죠. 자, 그런데 제가 사용자 지정 바꾸니까 formatted date time은 이렇게 점으로 바뀐 겁니다. 자, 제가 앞서 목록 변수 설명 좀 드렸죠. 자, 목록 변수는 엑셀에서 하나의 열만 있는
열만 있고 여러 개 행을 가지고 있는 게 목록이고, 자, 지금과 같이 학점과 점수 두 가지 열이 있는 이런 구조의 엑셀 파일을 우리가 패드에서는 데이터 테이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테이블은 엑셀의 행과 열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테이블 구조는 주로 우리가 엑셀 작업에서 엑셀에 있는 파일을 열어서 값을 읽어오면 데이터 테이블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데, 이건 뒤에서 실습을 할 겁니다. 간단하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변수에 보면 데이터 테이블이 있어요. 데이터 테이블 메뉴를 이용해서 새로운 데이터 테이블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편집에 가서 저는 칼럼을 2개, 3개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 돼요. 칼럼 3개, 그 다음에 행은 2개만 우선 만들어 볼게요. 칼럼 이름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학번, 이름, 그 다음에 학과 이렇게 하고, 학번은 1001, 1002, 이름은 자,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만들었으면 방금 자, 데이터 테이블 이렇게 저장된다고 했죠. 이것도 이름 바꿀 수가 있어요. 예. 자, 실행해 보면 데이터 테이블은 2개 행과 3개 열을 가지는 엑셀과 동일한 구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값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목록 보여줄 때는 대괄호 1개 써서 우리가 각각의 행에 해당하는 대괄호 썼죠. 자, 데이터 테이블의 값을 가져오려면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 저는 20이라는 값을 가지고 오고 싶어요. 자, 요것만 가져오려면 자, 행은 뭐죠? 행은 1번이죠. 행은 0부터 시작하니까 열은 뭐죠? 0부터 시작하니까 0도 열도 0부터 시작하니까 0, 1이죠. 그러면 저 값은 변수를 해보면 변수 설정에 자, 데이터 테이블에 첫 번째가 열이고 두 번째가 행입니다. 첫 번째 열은 1이었죠. 두 번째 첫 번째 행은 두 번째 값이었으니까 1, 열도 마찬가지 1이었죠. 자, 그러면 이 행위가 아니라 김철수를 조회하고 싶으면 첫 번째 행이니까 행은 0.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 값에 김철수가 들어오겠죠. 다시 실행해 보면 여기 값이 김철수 들어왔죠. 왜냐하면 첫 번째 행의 0에 열은 순번이 1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패드에서 이렇게 코드가 들어가는 것은 이런 것들밖에 없어요. 데이터 테이블의 행과 열. 자, 이렇게 해서 값을 정의를 하는데, 자, 뒤에 가서도 우리가 또 보겠지만, 자, 이런 데이터 테이블은 주로 우리가 반복을 하면서 값을 어, 데이터 테이블, 데이터 행에다 저장해서 처리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자, 이런 데이터 테이블을 반복하는 케이스는 자,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냥 반복이 있고 각각의 경우 반복이 있습니다. 주로 각각의 경우를 99%, 99.9% 이걸 많이 씁니다. 하지만 반복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반복을 하게 되면 자, 데이터 테이블에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하죠. 끝은 뭐죠? 1. 지금 두 건밖에 없으니까 증가는 일씩 하게 되면 인덱스에게 들어온다 그랬죠. 너무 기니까 idx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변수 설정 값을 가지고 와서 자, 이름을 두 번 출력하려면 가져오려면 행 기준이니까 행에다가 값을 idx 넣어주면 되겠죠. idx 이렇게 넣어주면 이 변수의 첫 번째 돌 때는 idx가 0이니까 김철수로 왔죠. 다음 실행할 때는 이영이가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인덱스가 1이니까요. 자, 그러면 자, 열도 내가 다 출력하고 싶으면 열도 우리가 어떤 변수를 써가지고 뭐 idx2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열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겠죠. 그런 것들 한번 실습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러면 자, 데이터 테이블에 값이 지금 2건밖에 제가 안 넣었는데 이것도 지금 1000건이 넘고 건수를 알 수가 없다고 해봅시다. 그럼 끝도 자, 데이터 테이블의 속성에 보니까 자, 로즈 카운트 있죠. 로즈 카운트에 이거는 건수니까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줘도 되겠죠.
이제 김철수 들어왔죠. 그 다음에 이영리 들어오고 끝까지 실행해도 이제 끝이 난 겁니다. 자, 이렇게 변수의 속성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고, 자,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우선 오른쪽 자, Shift 누르고 또는 컨트롤 눌러서 한 개씩 선택하게 되면 선택을 하고 작업 사용 안 함으로 우선 해놓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전에 반복 조건도 많이 사용한다고 했죠. 주로 아니죠. 각각의 경우로 주로 많이 사용한다고 했죠. 자, 각각의 경우를 가지고 와서 데이터 테이블을 처리하는 방식은, 자, 데이터 테이블을 처리를 해서 커런트 아이템에다가 너무 기니까 이름을 아이템 바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 이 데이터 테이블을 반복을 하는데 첫 번째 반복할 때는 이 데이터 요 행을 아까 전에 아이템 여기다 넣어주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반복은 여기에 들어가겠죠. 이런 식이 지금 각각의 경우 반복입니다. 주로 엑셀 데이터 읽어서 이렇게 처리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다시 변수 설정을 복사를 해서 여기다 넣어볼까요? 넣어놓고, 자, 지금은 데이터 테이블이 아니죠. 데이터 테이블은 행과 열이 있는 구조지만 데이터 행은 뭐죠? 아이템은 행은 한 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우선 여기 실행을 한번 해보자. 요건 살리고요. 작업 사용해서 살리고, 자, 실행해보면 데이터 테이블에 두 건이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 행을 갖다가 데이터 행에다 넣은 겁니다. 데이터 행은 아이템이죠. 아이템 열어보니까 첫 번째 행에 있던 김철수 학생의 데이터가 여기 들어왔습니다. 0번 인덱스 보이죠? 0번 인덱스 값이 들어왔죠. 그러면 저는 김철수 학생의 이름을 가져오려면, 자, 행은 이제 없죠. 행은 없으니까, 자, 변수 설정에 아까 전에 데이터 테이블 썼던 거 대신에 아이템에 행과 열이었는데 행은 없다고 했잖아. 행은 지워버리고 열은 0일이니까 1 이렇게만 주면 된다는 거죠. 자, 데이터 행은 열만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덱스 마지막에 디버깅 걸고 실행하게 되면 뉴바의 값이, 자, 김철수 들어왔죠. 다음 반복하게 되면 데이터 테이블 두 번째 행을 반복하고 뉴바에는 값이 2형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자, 열을 반복할 때도 여기다가 어떤 변수를 넣어가지고 반복하면서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런 것들은 나중에 책을 보면서 좀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테이블에 보면 데이터 테이블에 행을 삽입 추가하거나 그 다음에 삭제하거나 업데이트하거나 이런 기능들이 있으니까 책을 참고해서 보시고요. 자, 문법은 우리가 아까 전에 이미 반복 구문은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자, 반복 구문과 if 구문이 우리가 프로그램 랭귀지, 코드 기반의 랭귀지나 이런 RP에서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만약 구문은 뭐뭐이면 뭐뭐이다.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직접 한번 실습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 100점을 입력했으면 뭐 A 플러스, 그 다음에 뭐 95점 입력했으면 뭐 A 이런 값을 출력하려면 사용자한테 우선 값을 입력받아야 되겠죠. 사용자한테 값을 입력받고, 메시지 상자에 입력되어 표시에 점수를 입력하세요. 그러면 값이 여기 들어오죠. 유저 인풋 값. 자, 저장하고 나서, 자, 해당하는 값이 100점이면 어떤 변수에 A 플러스를 저장하려고 합니다. 자, 뭐뭐이면 조건이죠. 왼쪽에 조건이면 만약에 땡겨서 사용자가 입력했던 값이 인풋이 같으면 100점과 같으면 변수에 학점이니까 뭐 그레이드 이렇게 줍시다. 그레이드 주고, 자, A 플러스죠. A 플러스를 주겠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자, 실행해보면 100점 입력하게 되면 그레이드의 값이 A가 A 플러스 들어오죠. 자, 그럼 100점은 그렇고, 자, 90점 이상은 A를 주면 되겠죠. 그러면 조건에, 자, 그렇지 않다면을 만약 안에다 땡깁니다. 자, 이때는 첫 번째 P 연산자는 그레이드였죠. 아니, 유저 인풋이죠. 이게
크거나 같으면 90점보다 크거나 같으면 자, 변수 설정 값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자, A 이렇게 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실행해서 사용자 값을 뭐 95점을 입력하게 되면 자, 그레이드의 값은 A가 들어오죠. A 플러스가 아니죠. 자, 이런 식으로 그렇지 않다면이고 자, 뭐 예를 들면 자, 90점 이상 100점 아니면 그 밖의 모든 경우는 나는 전부 다 뭐 C를 주겠다. 이렇게 그 밖의 경우를 주면 자, 그 밖의 경우는 이런 조건이 없습니다. 자, 변수 설정에다가 그냥 C를 주겠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 디버깅을 걸어서 어떤 구문에 우리가 만약 구문이 동작하는지 보려면 뭐 이런 데 걸거나 뭐 이런 데 걸어서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여기 오는지 안 오는지 여기다 걸어서 실행해 놓으면 자, 뭐 70점, 뭐 85점 이렇게 입력하면 자, 여기 걸렸죠. 그럼 그레이드에 지금 없으니까 값이 C가 들어오죠. 자, 이게 if 구문입니다. 크게 어렵지 않죠? 예. 그래서 우리가 RPA는 이런 우리 업무 프로세스의 정형적인 조건, 규칙이 있는 조건들에 의해서 업무가 분기가 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이렇게 만약 구문을 사용하게 되고 자, 반복 구문을 이용해서 반복적인 작업들을 예, 자동으로 처리를 해준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부적인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과 로직은 이렇게 설명을 들으셨으면 이제 책에 들어가셔서 좀 더 그런 반복의 세부적인 기능들은 책을 참고하시면서 실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질문 있으면 네이버 카페 MSRP에 질문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